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어느새 1월 중순이 됐는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알뜰하게 살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 정보도 살펴보고 계획도 세워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주식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시간은 주식 투자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스코시아뱅크 프랜싱 권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됐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이제 2008년도 12월 달에는 그 면세저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식이라고 하면 왠지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뭐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주식은 이제 채권이 회사나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그런 방식의 투자라면요. 주식은 이제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기업의 주주가 됨으로써 기업의 일부를 이제 소유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기업의 일부를 투자를 함으로써 소유하시게 되는 그런 방식의 투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좀 더 많은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가격 변동도 훨씬 심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이제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반면에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투자 종목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그러시고 또 여기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투자 종목이 주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TV에 보시면은 지수가 얼마큼 떨어졌다, 또 캐나다 지수, 미국 지수가 얼마큼 떨어졌고 앞으로 이제 그 지수가 변동할 전망이 어떻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그 지수 자체가 이제 바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식이 이제 모아져서 그 평균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이제 지수라고 하는데 그 지수에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감은 못 하시지만 주변에서 항상 많이 듣게 되시는 뉴스 중에 많은 부분이, 투자에 대한 뉴스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주식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다,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뭐 요즘 같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안 하신 게 잘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마켓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그런 투자 상황에서는 주식은 사실 자산 증식의 또 절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듣게 되고 주변에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뉴스 말미에 가게 되면 저는 이제 딱 기억나는 것이 빨간 색깔 세모, 파랑 색깔 세모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뭐 상한선, 뭐 하한선 이제 그런 것들밖에 모르는데 그런 것들 보면 솔직히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나오면 눈을 크게 뜨시고 아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렇죠. 이제 또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특이하게 느낀 것은 이제 우리 얼티비에서도 한국 뉴스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주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하고 다른 게 이곳은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세모가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고 저 올라갔을 때 그렇게 나오고 떨어졌을 때는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한국은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틀렸는데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물론 이제 주가 지수를 관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어떤 뉴스를 통해서나 이래서 이제 지수를 보시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약간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이렇게 액티브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 변동에 관심이 많으시게 되고 그런 경우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주가 변동을 보통 컴퓨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왜 주식 투자하면은 사실 실제 그 주식이 있었어요. 종이로 된 주식. 그래서 이제 장롱
주식이라고 할 만큼 이제 주식을 구입해서 그 주식에 대한 인포메이션 서티피킷을 받으셔서 이제 집에다 보관하시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나 물어보시고 또 매매를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새로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주식을 이제 보통 저 같은 이제 주식 관련 전문가나 이런 어떤 기관을 찾아서 이제 문의를 하시고 그쪽에 도움을 받아서 어드바이스를 받으시고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이제 인터넷 컴퓨터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직접 계좌를 오픈하셔서 거기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주식을 실시간으로 직접 매매하시는 커미션, 일정의 커미션을 내시고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투자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럼 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일단 그건 이제 어떤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에서 방법, 그러니까 주식을 어떤 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으로 볼 때는 이제 실제 원 주식을 그런 식으로 구입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주식형 뮤추얼 펀드를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의 투자 자금은 있어야 이제 그런 어떤 해당 일정 주식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되겠는데요. 이제 소액 투자자이실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투자금이 뭐 1,000불이라든가 2,000불, 5,000불 이런 경우에 사실 어떤 일정 주식을 사시게 되면 그 구입하실 수 있는 종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주식은 이제 사고 팔 때 커미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너무 한 회사 주식만 그렇게 소액을 가지고 다 투자하시다 보면 이제 분산도 안 되고 또 그 회사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주식형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셔서 같은 금액이라도 이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pure equity fund 전체가 다 주식형으로 된 뮤추얼 펀드는 거의 보면은 적은 것은 한 뭐 60개 이상 많은 것은 거의 100개가 넘는 그런 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소액 투자자들이나 이제 간혹 고액 투자자들도 있지만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그 풀을 이제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관리를 해드리고 또 그 대가로 일정의 피를 펀드에 charge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투명하거나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마켓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시고 싶으실 때 그런 이렇게 용이하게 편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 주식 투자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또 운영을 하고 네. 또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그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이 있다 그래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은 있지만 소액 투자자가 어떤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분산을 원하실 때는 사실 주식형 뮤추얼 펀드가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실 수도 있고 또 그거와 약간 주식 사이에 어떤 일정 인덱스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섹터에 분야에 투자하실 때 한 개의 주식보다는 그 분야에 여러 개의 주식에 나눠서 들어가고 싶으실 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게 ETF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몇 번 전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Exchange Traded Fund라 그래서 이제 ETF는 뮤추얼 펀드보다는 그 구성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ETF가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그 안에 있는 홀딩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수나 아니면 어떤 섹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켓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조정하시고 싶으실 때 그 어떤 결정,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결정을 내리시기가 결단하시기가 아무래도 조금 편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그냥 주식을 이렇게 뭐 한 가지, 두 가지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분산이 되기 때문에 마켓이나 어떤 것에 움직이는 것은 물론 같이 움직이겠지만 그 특정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미치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영향은 ETF에 투자하시면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주식의 종류도 상당히 네. 다양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종류별 특성도
또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주식의 종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래서 보통주는 커먼셜이라 그래서 보통 일반 투자자들께서 이제 주식 투자하셨다 하실 때 구입하시는 주식이 보통은 커먼셜이에요. 보통주. 그래서 보통주는 이제 어떤 테크니컬리 얘기하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께서 이제 원하실 경우에는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권리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주가의 변동폭은 일반적으로 우선주보다는 훨씬 크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어떤 소득이 있어서 그것을 주주에게 나눠줄 때 그 배당금이 우선주보다는 좀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회사의 기업에 따라서 배당금이 있는 주가 있고 배당금이 없는 주가 있고, 그래서 보통주는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주 중에서는 투자하시는 회사의 사이즈에 따라서 large cap, 그러니까 아주 큰 대기업주가 있을 수 있고 mid cap, 그다음에 작은 기업이 small cap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손님들께 어드바이스 드릴 때는 주로 large cap, blue chip 컴퍼니 쪽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어드바이스 드리고 또 그렇게 폴폴리오를 짜드리는데, 특히 요즘 같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얻는 마음의 그렇죠. 평안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종류가 우선주인데 preferred share. 우선주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주처럼 투표권은 없으시고요. 보통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리고 배당금은 상대적으로 보통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금이 몇 %가 된다는 보통 그렇게 미리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가격 변동은 보통주보다는 폭이 작은 편이고요. 사실 한동안 마켓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는 그렇게 변동폭이 작아야 하는 우선주도 사실 변동을 조금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우선주가 갖고 있는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게 이번에 조금 많이 없어졌었는데, 그래도 보통주에 비교해서는 그 폭이 적고, 그리고 또 사실 배당금이라는 게 회사에서 이 배당금을 더 이상 지급을 안 할 정도가 되면 같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배당금이 일단은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금에 있어서 이 보통주보다는 훨씬 우선권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즘 우려들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큰 기업 같으면 좀 적으신데, 이제 작은 사이즈 기업이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만약에 부도시에서도 보통주 주주보다는 우선주 주주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채권은 그보다 훨씬 더 우선권이 있고요. 근데 채권은 돈을 빌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산 분배를 회사 부도시 했을 때 그 채권보다는 후지만 보통주보다는 좀 더 우선권이 있으십니다. 네. 그럼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그럼 얼마나 소득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세금은 어떤 식으로 내야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주식에 투자하셨을 때 소득은 사실 어느 한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 한계도 없고 손실도 한계가 없고. 그래서 이제 투자로 치면은 보통 정기예금, 채권, 이렇게 또 주식 했을 때 주식이 위험도나 어떤 성장 가능성은 가장 폭이 넓은 그런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어떤 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근무하는 스코시아은행, 그리고 또 여기 또 로열뱅크, 그다음에 TD 이제 최근에 우선주 신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 회사가 똑같이 이제 비슷한 타입으로 이제 앞으로 발행하고 나서 5년 동안 약정 금리를 6.25%로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요. 글쎄 그 주가는 이제 발행은 25불로 됐지만 앞으로 트레이딩 되면서 그 주가는 변동이 있을 것이고, 또 소득을 주로 목표로 이제 이런 우선주를 구입하시는데, 이 6.25라는 게 정기예금, 왜냐면 이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세율에 훨씬 절세가 되는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발생한 이런 배당금 소득은 정부에서 디비덴드 텍스 크레딧이라 그래서 일단 세금 혜택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6.25가 세금 혜택을, 배당금 세금 혜택을 받고 다 감안하고 났을 때 본인 세율 적용 후에 어떤 네트로 그런 순수 소득이 있었다면, 같은 순수 소득을 이자 소득에서 올리시려면 6.25보다는 훨씬 높은 이자 소득이 필요하세요. 그만큼 이자 소득은 이제 100불을 버셨으면 100불이 다
본인 세율이 적용되는 그렇죠. 소득이고요. 배당금 소득은 디비든 텍스 크레딧이 있어서 그거보다 훨씬 절세가 되시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투자했을 때 또 한 가지 기대되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대하시는 소득이 그 매각하셨을 때 나중에 판매하셨을 때 그 차득이잖아요. 네. 그래서 샀을 때와 팔았을 때 그 중간에 발생한 차득인데, 그 차득은 절반만, 그러니까 만약에 100불을 소득을 올리셨으면 그 절반인 50불만 본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세가 되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시는 이유가 이제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 뭐 정기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하겠지만, 이제 요즘은 그런 우선주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요. 우선주 자체가 발생하는 소득이 배당금 소득이고, 배당금 소득이 일반 채권이나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보다는 세율적으로 싸기 때문에, 물론 위험은 있지만 위험은 훨씬 네. 높죠. 그렇지만 소득 자체가 더 절세가 되고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투자 선택을 하십니다. 그럼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예.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을 할 수 있나요? 주식은 이제 주식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뭐 회사채도 그렇고 직접 요즘 온라인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큰 투자 회사들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갖고 있는 이제 투자 회사들에서 손님들께, 투자자들께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 어드바이스 없이 직접 이제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싶은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지금 거래하고 계시는 은행에 찾아가셔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싶은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 은행 직원이 그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브로커리지 계좌를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픈된 다음에 이제 자금을 디퍼짓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원하시는 종목을 네. 사고 파시면 되는데, 뭐 전혀 지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있으시더라도 아무래도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시건 사실 가장 큰 적은 마켓보다는 자신이에요. 그래서 본인 자신의 어떤 투자하신 후에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욕심이라든가 그런 감정이 사실은 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드바이저리랑 같이 하시면은 이제 물론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어드바이스도 받으시고 주식에 대한 정보도 얻으시고 또 마켓에 대한 리소스라든가 그런 걸 다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좀 더 냉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하고 이 어드바이스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식에 관련된 상품, 뮤추얼 펀드가 아닌 주식 이나 아니면 ETF나 이런 쪽에, 특히 주식은 이 회사에 대한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마켓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에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께서, 투자자께서 그런 것을 리서치 하시고 리포트를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시면, 아니면 경험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으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그래도 귀한 재산을 원하신 대로 증식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식을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주식의 가격이 아무래도 거의 바닥까지 왔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하지만 또 그 와중에서도 아니야, 지금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갈 거야, 좀 더 네. 기다렸다 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참 난감할 텐데요. 예, 주식을 구입하실 때 이제 어떤 기업의 그 그 가격을 내실 때, 사실 주가라는 게 팔려고 내놓으신 분의 원하는 가격과 살려고 돈을 지불하시고자 하는 분의 나는 이 정도면 사겠다는 적정 가격이 만들어내는 어떤 한 레벨이거든요. 그게 주가가 되는데, 이 사실 주가를 이제 트레이딩 그 가격이 있지만, 한 주가를 또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게 되면 그 주식의 fair value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떤 알맞은 적정한 가격, 이렇게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조사를 통해서 내놓은 주식의 fair value가 있는데, fair value보다 지금 현 주가가 낮게 트레이딩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깝게 트레이딩 되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싼 게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 주가를 보고 있을 때 사실 마켓은 또 마켓이고 주식은 또 주식 하나하나 개개의 주식을 다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식을 볼 때 지금 fair value보다 높은 가격으로 트레이딩이 되고 있다면 그거는 또 왜 그럴까? 그렇게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주가라는 것은 이제 주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일반 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많이 준비해 놓은 리포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S&P에서 나온 리포트도 있고 또 뭐 여러 파이낸셜 포스트에서 나온 리포트도 있고 여러 리포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보통 그 직접 주식을 사고 파시는 그 브로커리지 계좌를 오픈하시면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그런 리포트들을 서비스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각 주식마다 그 이제 바이럴이라 그래서 이제 간단한 표가 있고 또 그 안에 리포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리포트 섹션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보통 제공을 하거든요. 그 브로커리지 계좌를 관리하는 기업 그 기관에서 그럼 그 리포트들을 보시고 주의 깊게 보실 게 fair value도 보시고 또 price per earning이라 그래서 지금 주가가 회사 소득에 비교해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그러면 비슷한 주식을 보실 때 아무래도 주가가 earning에 비해서 많이 곱하기로 많이 높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저가로 되고 있는 게 앞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마켓이 안정됐을 때 성장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주가를 볼 때 뭐 value, growth, manager에 따라서 그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주식을 보통 이제 블루칩이나 그런 large cap 큰 대기업 주식을 사실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일반 투자자들이 보실 수 있는 자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실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제 아는 뭐 지인께서 어느 주식을 사셨는데 뭐 지금 얼마가 올랐다 그래서 뭐 어느 자금의 몇 % 소득을 보셨다 하시는 그런 어떤 그런 말씀만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힘이 드시고 복잡하시더라도 재산이니까 그 재산을 투자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과 전문가와 같이 일하실 의사가 아직 없으신 분들께서는 좀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런 정보 수집을 꼼꼼히 하시는 게 주식 투자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스코시아뱅크 프랜신 권 씨와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의 기온이 영하 20도를 넘나들며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감기로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특별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